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민시장의 뉴스 플러스. 제가 지난 건까지 이게 시간 조절 잘못해가지고 뉴스를 하면서 좀 거의 뭐 읽어드리지 않았나. 또 뭐 읽어드리는 것도 뭐 이제 서비스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한번 좀 업이 된 상태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자, 오늘 크라이처치 날씨는 마이너스 1도에서 9도. 마이너스 잘 안 가는데 마이너스네요. 예.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점심 한 2시쯤부터 비 온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징을 놀랍도록 세게 치면 뭘까요? 어메이징. 개그를 막 찾다가 엄청 찾고 있어요, 지금 저도. 예, 하여튼, 그건 거고, 숙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지역 부동산 가격은 주요 중심지보다 더 빨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부동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사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참고만 하세요. 저는 제 의견 틀리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부동산 가격은 주요 중심지보다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탈리티, 이제 코어로직이 이름 바꿨어요. 뭐 또 이름 바꾸고 하여튼 자기네 따라 이름 바꾸나 보죠. 예.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 5월에 0.1% 하락했으며 현재 1년 전보다 1.6% 낮아졌습니다. 해밀턴의 물가는 이번 달 0.1% 상승했지만 더니든과 타우랑가는 0.1%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는 0.3%, 웰링턴은 0.4% 하락했습니다. 크라이처치는 0.8%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집값인 것 같아요. 물가는 아닌 것 같아. 예. 물가는 지금 난리야. 미치겠어 아주. 예. 인버카길은 이번 달에 0.5% 상승했고 퀸스타운은 1.2% 상승했으며 로토루와 뉴플리머스 헤이스팅스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너무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지방과 중심지 사이에 약간의 분열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주요 중심지와 지방 도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가 속한 시장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고 경제 전반에 약화되는 등 모든 곳에 적용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부 지방은 1차 산업에 비교적 강한 성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도 지금 지방 소멸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올랐다고 해서 물량 매물이 별로 없어요. 거래가 지방은 지금. 그러니까 몇 개 팔린 거 가지고 좀 온 건데 퀸스타운 이런 데는 좀 특이하겠지만 웬만한 지방들은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퀸스타운을 보느냐 어디까지 예를 들어 인버카기를 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제유스니까 제 생각은 뉴질랜드 지방 소멸화가 시작되고 있고 지방 잘못 샀다가는 박살난다. 예, 그리고 저는 생각에는 그래도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도시로 가는 게 낫다. 저도 크라이처치 안 따르니까 사람들이 왜 오클랜드 안 가고 호주 안 가냐. 근데 오래 살았고 여기서 26년 살았어요. 살았고 여기에 저도 이제 기반이 다 있고 사람들 다 알고 하는데 또 어딜 가서 이 짓을 또 해. 그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오클랜드 집이 너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오클랜드에서 내려오신 분도 많으면 오클랜드 분들이 크라이처치 집값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근데 저는 오클랜드가 대도시니까 계속 번창할 거라고 보지만 이게 뉴질랜드는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섬이 두 개예요. 북섬과 남섬. 그러면 북섬은 오클랜드 당연히 맞고 지금 웰링턴은 지금 맛이 가고 있고 그리고 남섬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크라이처치입니다. 근데 크라이처치를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공항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섬에 여행을 하려면 퀸스타운이 유명하지만 크라이처치 퀸스타운 가는 길이 참 이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퀸스타운 가더라도 올라옵니다. 저기 테카포까지.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가지고 가는 그리고 렌트카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크라이처치가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어 이거는. 제 생각이 이제 너무 강력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폰테라 2025년도 2026년도 우유 가격 예측은 유 고형분이 키로당 $10입니다.
농업이 꽤 잘 되고 있어서 그 지역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주택시장 거래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좀 불안한 게 지금까지는 괜찮아. 앞으로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고 뭐 할 때는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저는 인생은 오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목을 들 때 한 수만 보면 죽습니다. 이 잘하는 사람들은 내수, 세수까지 보고 내수, 세수에서 이 번져나갈 수 있는 예측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잘 된다고 사는 건, 지금 이자율 낮다고 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진짜 위험한 방법 같습니다. 예. 비교해보면 웰링턴과 같은 지역은 여전히 공공부문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려면 더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써있잖아. 예. 그는 5월 수치 당분간 주택 회복이 느리고 변동적일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주택담보금리는 가계의 자신감과 지갑을 확실히 강화할 것이며 최근 중앙은행 수치에 따르면 대출 대비 담보 인정 비율과 부채 대 소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지금 다음에 지금 이자에 대한 기사를 지금 다음번에 다루겠지. 지금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자율 제가 말씀드렸죠. 전번에 내릴 때 선반응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못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바닥까지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 겪은 2%대 이건요. 죄송한 얘기인데 잊어주세요. 그렇게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하지만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절대로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경제와 노동시장 또한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실제로 4월에 충원된 일자리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매수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강행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여기 딱 써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니까 뉴스를 보실 때 이런 거 다 잘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도 뭐 올라갈 거라 예상도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항상 자기의 몫입니다. 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국제 정세도 보고 나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좀 통찰력을 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만 불 벌려고 해봐. 쇠가 빠져. 못 벌 수도 있어. 현금 잡기가. 근데 주택으로 10만 불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뭐야. 지금 2년 전만 해도 주택 평균 가격이 98만 불, 1밀리언까지 갔다가 지금 78만 불 떨어졌어요. 2년 만에. 20만 불이 날아간 거야. 보통 평균 집값들이 다. 뭐 이래저래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떡할 거냐고 이게. 만약에 10만 불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30만 불 꼬른 거야. 이게 지금 뭐냐고 30만 불 어디 가서 버냐고 진짜로 이게 10만 불도 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아이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이 집 사서 돈 벌면 좋지. 내가 했잖아. 사돈이 땅을 사서 돈 벌었다고 배 아픈 사람은 진짜 하수라고. 어떻게 옆에 가가지고 돈 잘 벌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좀 콩콩을 떨어지게 해. 내 몫이 아니잖아. 근데 저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 컨설팅 해줘가지고 타우랑과 해밀턴 이쪽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오클랜드에서도 제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임도 있고 연락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 벌었다고 연락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해줘가지고. 예. 그러면 저도 느낌도 좋고 얼마나 나도 뿌듯하고 내가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 나눔을 하는 거 내가 뭐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요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서 같이 나눔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연락 온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에 아파트 사드린 분도 제가 있어요. 예. 뭐 이거 뉴스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연락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 비즈니스에 대해 또 좀 상담하시는 분들 저는 요즘 좀 불안한 게 무슨 닭의 원한을 줬나 봐 한국 사람들이. 치킨 지수가 너무 늘어나 지금. 한국의 치킨 게임을 여기 가서 하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한국은 5천만이고 여기는 500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다가 딱 들이대가지고 막 돈을 들이대는 거는 좀 이렇게 다른 아이템을 할 수 없나? 제가 이제 말을 못하면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른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들이댄다면 저는 안 해요. 왜냐?
내가 거의 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진 않거든. 예. 많아지잖아요. 가격 경쟁 들어가.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갔던 사람들은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래도 또 얼마 꼴잖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뭐 어느 분야든 제가 뭐 각각 분야에 아는 분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혀 알아보는 거는 제가 절대로 제가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뉴질랜드 인사의 베트남 투자 때문에 연락 온 분도 계세요. 그분이랑도 제가 통화 몇 번 하고 제가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 예, 베트남 같은데 정말 위험하거든요. 예, 보기에 돈 되는 것 같아도 거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정말 착한 거예요. 베트남은 생양아치 천국이야. 예, 진짜로. 뉴질랜드는 범죄 경력이 있으면 솔직히 2년 이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베트남은 범죄자들이 다 뜨글뜨글해. 예,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겠슈? 예, 자신이 있어.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을까? 최근 두 개 은행이 주요 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개인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ANZ 화요일에 18개월 고정금리를 특별금리 10bp 인하해서 4.89로 책정했습니다. 6개월은 고정금리는 20% 인하된 5.29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이 가장 싸다고 지금 4.89네. 얼마 전에 0.25 내렸을 때 4.99가 제일 쌌었죠. 그러니까 봐봐요. 0.25 이번에 내려갔는데 이거를 그럼 왜 0.25가 안 내려가고 그때 선반응했기 때문에 많이 못 내립니다. 지금 은행들이. 예. 그런 다음 수요일 아침에 ASB는 고정주택담보대출금리 2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5년 은행이 7번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인하하였습니다. 6개월 금리는 1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 5.45가 되고 1년 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 4.49, 18개월은 10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서 4.89, 2년은 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서 와 2년이 4.99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 내리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얘들 보니까 지금 4.89 이상 못 내려네 지금 이게 큰일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0.25 떨어졌는데 가장 이제 제일 저가 금리가 0.1밖에 못 내려갔다는 거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그러면은 중앙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장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률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인 제로드 커는 이자율 전망이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식 기준금리 검토 이후 도매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25% 인하하기로 한 결정이 표결에 붙여졌고 인플레이션 위험의 논평이 나오자 시장은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신을 이뤘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 얘기했죠. 올해 2, 4분기나 3, 4분기까지 내려간다. 이제 그때는 막 엄청 떨어질 거였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나와요. 경제학자들 이걸 저는 하루에 한 2-3시간 제가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장은 2.75로 인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못 내려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내렸다가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많이 내려봐야 한 번.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뉴스에서 계속 얘기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최근에 그냥 2년 잡는 것도 2년이 가장 저렴하니까 잡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2년 만기 스와프 금리는 3.05까지 떨어졌다가 2년 만기 스와프 금리는 3.05%까지 떨어졌다가 3.26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곡선 전반에 걸쳐 소매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종착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바닥까지 갔다 이거예요. 더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다고. 예. 그는 자신의 예측이 맞고 OCR이 2.5% 떨어지면 소매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리고 그들이 3% 금리 인하 때를 멈춘다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내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상향 곡선으로 간다면 이제 주택이고 뭐고 이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데 많이 이제 내리면 한 번 더 0.25고 그마저도 안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장 슈퍼 가시면 알죠.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예. 물가가 하락을 선택할까요? 근데 물가는 제가 볼 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거 뭐 최저임금 다 올려놓고 어떡할 거냐고. 저도 뭘 선택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장바구니 물가 장난 아닙니다. 예, 아무튼 주택담보대출은 제 생각에 되도록 가능한 한 좀 지금은 근데 2년 이상은 또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진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결정하시고 뭐라고 제가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제가 이 상황이 돼도 예, 너무 어렵네요. 예. 아무튼 예, 유재현 미실장 그 뉴스를 한번 픽업을 하고 오늘 한번 좀 지난번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너무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번 해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다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